현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 어제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숨진 국정원 직원이 디가우징 방법이 아니라 딜리트 키로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자, 과연 그럴까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해킹 내용과 현 상황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정보보안 전문가로 합류한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업체로부터 구입한 ICS라는 시스템, 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네.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네. ICS라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거 할 때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것이 이번에 이제 그 상대방을 몰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면 그것이 위험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국정원장이 이 ICS 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이제 해외용, 연구용으로 썼고 20개만 소량 구매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네. 자, 궁금한 것은 이제 이 ICS 20개라는 게 동시에 해킹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PC가 20개라는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20개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스마트폰하고 윈도우 두 개를 동시에 20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 RCS 몇 개를 빼면 네. 다른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메일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킹 프로그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뿌릴 수 있는 거고 심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예. 어떤 그 대상을 PC나 스마트폰을 20개로 좁혀서 표적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제는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느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네네. 일부 메일에서 그 3개를 정리를 하면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네. 20개에서 예를 들어서 3개를 빼면 17개가 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 그 3개에 대해서 다른 것을 타겟을 정리하고 다른 또 스마트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대상을 옮겨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 이제 로그 기록이라는 것인데, 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해킹 프로그램을 이 로그 기록만 잘 살피면 내국인 사찰용으로 썼는지, 대국 안보 공작에 썼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예, 어찌 보면 이제 거기 로그 기록에 이제 대부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것이 문서로 되어 있는지 또는 네. 이것이 정확한 원본인지는 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원본에 대한 위변조, 다시 말하면 변조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만 없다면 어느 정도의 정보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IP를 확인을 하면 내국인인지 그 누구였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어찌 보면 지금도 메일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IP를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일부 이제 내국인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로그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일반적으로 IP 주소라면 그 뭐 해당 지역 정도만 알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시면 개인도 특정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IP인지 아닌지가 일단은 먼저 확인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떤 스마트폰의 종류라든가 네. 또는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어떤 언어라든가 그 시간에 어떤 스마트폰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만 하면 네네. 좀 더 이제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종류나 IP까지 다 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특정 대상 유추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삭제한 자료의 어떤 100% 복구 여부인데 지금 이제 디가우징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키보드 자판의 딜리트 키를 이용했다. 따라서 복구가 완전 가능하다는 말인데 사실입니까? 보통은 이제 딜리트만 누르면 아무래도 복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네. 문제는 딜리트 키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데이터를 겹쳐 쓰기를 했다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면 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우신 분께서 아무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것을 그렇게만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디가우징 같은 기법을 쓰면 결국에는 그 전자적인 자석을 해서 지우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좀 복구가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복구가 불가능하다. 네, 디가우징 썼으면. 자, 근데 이제 이 유서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네. 국가 보안상에 뭐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해서 삭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떤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면 위중한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제 딜리트 방법으로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서 어떤 오해를 없애기 위해 삭제를 했다면 전문가로서 디가우징 방법을 썼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딜리트 방법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울 수 있는 것은 그런 디가우징 기법을 쓰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정말 정리하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이 만약에 당사자였다면 디가우징 방법을 썼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제가 그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 지운다는 것은 복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딜리트보다는 디가우징 또는 겹쳐쓰기라든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복구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나 여당에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서너 시간 동안 이 현장 조사만으로 가능합니까? 이 딜리트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게 진상규명에 충분한 시간인가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네. 사실 현장 조사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3-4시간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제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걱정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딜리트 키로 삭제한 자료들이 이번 주말에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복구가 된다면 네네. 딜리트로서 복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딜리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삭제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복구가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딜리트 외에 어떤 디가우징이라든지 어떤 겹쳐쓰기 말씀하신 바태로 이제 그런 방법이 사용됐다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쟁점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는 뭡니까? 사실은 지금 에이전트 다시 말하면 악성 코드 내용이 있어서요. 네. 연결되는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악성 코드가 뿌려진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일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좀 연결고리를 매칭을 시키는 작업이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가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정보보안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죠. 큐브피어의 권석철 대표였습니다.